폐허가 된 신당은 달빛 아래 적막에 잠겨 있었다. 무너진 기와지붕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낮은 울음을 냈다. 제단 위엔 붉은 촛불이 깜빡였고 맹인 주술사 풍사는 계속해서 주문을 읊어댔다. 신당 가운데 자리 잡은 팔척기, 며칠 전 자신에게 굴하지 않고 맞서던 이정의 모습을 떠올린다.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기세에 분노하며 검은 액체와 함께 윤갑의 혼을 토해냈다.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든 윤갑의 혼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팔척기를 보고 놀란다. 가서 네가 잃은 것들을 보아라. 팔척기는 자신을 보고 있는 윤갑을 향해 소리쳤다. 윤갑은 두려움에 떨며 허겁지겁 신당을 빠져나간다. 윤갑은 도성을 떠돌다 가장 먼저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생전 끔찍히도 효자였던 아들이었기에 윤갑은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는 어머니 영금을 보고 윤갑은 눈물을 글썽인다. 바로 그때 여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오는 강철이, 용담골에서 돌아온 두 사람을 영금은 환대하며 아따 먼 길 다녀오느라 했었다. 내 곧 밥 차려줄 텐께 쬐까 쉬고 있어라. 윤갑은 충격을 받았다. 저건 나인데 왜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 몸 안엔 도대체 누가 있단 말인가? 윤갑은 비틀거리며 집을 떠나 거리로 나왔다. 상실감과 분노가 몰려왔다. 그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내 몸, 내 어머니, 내 삶, 열이 모두 잃었다. 내 걸 모두 가져갔어. 다 빼앗겼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자신의 육체를 차지한 강철이에 대한 증오가 그의 가슴을 태웠다. 너를 용서치 않겠다. 윤갑의 혼에 원한의 기운이 커져가고 있었다. 풍사는 윤갑의 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윤갑에게 말을 건넨다. 지금 네 몸을 차지하고 있는 놈은 이무기 강철이란 놈이다. 저 놈이 열이 옆에 붙어 있어서 열이도 네 어미도 위험한 상태다. 네 몸을 다시 되찾고 싶으면 열이를 저 이무기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윤갑은 강철이에게 분노가 차올랐다. 이를 지켜보던 풍사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윤갑의 혼아,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달빛이 비춘 대전 밖, 마침 대전을 나와 함께 걸어가는 강철이와 열이를 목격한다. 윤갑의 혼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열이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선다. 문득 뭔가의 기운을 느낀 열이의 눈이 윤갑의 혼이 머문 곳을 향했다. 윤갑나리? 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윤갑의 혼을 발견한 쪽으로 뛰어갔다. 강철이가 놀라며 열이를 뒤따랐다. 윤갑은 재빠르게 대전의 기둥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강철이와 열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열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상하다. 분명 윤갑날이었는데 만약 너가 본 게 윤갑 그놈이라면 팔척기가 윤갑을 놓아줬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 한 번 잡아먹은 홀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강철이 의심스러운 듯 열이에게 말을 건넸다. 열이는 강철의 말에 공감하는 듯 생각하며 이내 대답했다. 그렇지. 윤갑나리가 스스로 빠져나왔을 리는 없고 팔척기가 놓아준 방법밖에 없을 텐데 일부러? 대체 왜? 기둥 뒤에서 열이를 바라보고 있는 윤갑의 혼. 그의 눈빛에 불안과 상실감이 뒤섞여 있었다. 팔척기가 윤갑의 혼을 뱉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였는데요. 윤갑의 혼을 보는 순간 이 스토리 전개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팔척기는 윤갑의 혼을 왜 뱉었을까요? 윤갑은 생전에 끔찍히도 효자였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이는 마음에 품고 있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막상 집에 가보니 자신의 몸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어머니와 열이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에 대한 슬픔과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실감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을 빼앗아간 그 존재에 대한 분노로 바뀌겠죠? 팔척기는 이걸 노리고 윤갑을 뱉어냈을 거예요. 왕가를 공격해야 하는데 열이와 강철이 이정이 옆에 붙어서 자꾸 방해를 하니 윤갑이 원한을 쌓게 만들어 강철이와 열이 사이를 회방하고 결국 이정에게서도 떼어내려고 자신의 용병으로 삼기 위해 뱉어낸 것이죠. 풍사는 윤갑의 혼을 이용해 열이를 강철에게서 떼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열이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무기는 바로 윤갑의 혼이니까요. 그리고 강철이 발을 붙잡기 위해 또 다른 인물을 이용하게 되죠. 13화 예고편을 보면 예조판서 안석주가 등장합니다. 풍사는 예조판서 안석주의 저택에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어두운 방, 안석주는 서류를 뒤지다 풍산의 기운에 몸을 떨었다. 풍사는 검은 부적을 내밀며 말했다. 대감마님, 소인이 대감마님의 목숨을 구하려 왔습니다. 안석주의 눈이 흔들렸다. 풍사는 차갑게 이어갔다.
이무기가 대감을 노리십니다. 대감의 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소인을 도우신다면 그 위험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안석준은 땀을 흘렸다. 무엇을? 풍사는 부적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낮게 말했다. 검소관 윤감놈만 끌어내주시면 돼요. 안석준은 부적을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석준은 강철이를 끌어내기 위해 움직였다. 도성 외곽의 한적한 객사. 안석준은 강철이에게 전가를 보냈다. 검소관, 급한 일이오. 강철이는 궐에서 여리와 헤어진 뒤 전가를 받고 객사로 향했다. 그 순간 여리는 혼자 대전 근처 골목을 걷고 있었다. 윤갑의 혼이 다시 그녀 앞에 떠올랐다. 그의 형체는 달빛에 선명했다. 여리는 떨며 그의 이름을 불렀다. 윤갑나리. 윤갑의 혼은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그녀를 유인했다. 여리는 그의 형체를 따라 도성 외곽의 폐허 신당으로 향했다. 안석준은 객사에서 강철이를 맞았다. 탁자 위에는 강철이가 좋아하는 곶감이 놓여 있었다. 검소관, 잠시 쉬며 이야기합시다. 안석준은 미소 지으며 곶감을 꺼냈다. 강철이는 곶감을 입에 넣었다. 곧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당에 도착한 여리는 제단 앞에 섰다. 신당 안에 서 있는 윤갑의 혼이 보였다. 윤갑나리. 그 순간 풍산이 나타나 여리를 막아섰다. 풍사는 강철이와 여리를 따로 유인해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목적은 오직 하나, 팔적기가 왕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겠죠? 여리가 신당에 붙잡히고 강철이 몸에 독이 퍼져 여리를 구할 수 없는 사이 팔적기는 궁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원자의 처소에 팔적기가 나타납니다. 가섭스님이 해태상으로 막아두었지만 비비의 야광주를 삼키고 힘이 강해진 팔적기에겐 소용이 없는 듯합니다. 강철이도 여리도 도우러 오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원자는 팔척기에 빙의 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여리가 준 경기석이 과연 원자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 귀여운 원자마마께서 안전하실지 13화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화문집이 갖고 있던 스토리가 풀릴 일만 남았네요. 용당골 사람들의 수많은 원한이 깃들게 된 광화문집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진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윤갑의 혼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강철이는 어떻게 될지, 여리와 엮인 이 세 사람의 관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명작박스를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우리 귀궁의 같은 팬이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공감된 부분이나 여러분이 추측한 새로운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양한 방향으로 예측해보면 더더욱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스토리로 또 이야기 나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